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최근에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받는 서름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을과 관련된 법안을 살필 텐데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첫 번째 살필 내용입니다. 이어서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예문화산업진흥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대표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한데요. 입법 취지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직장에서 1년 정도 일하면 네. 1개월의 퇴직급여를 이제 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퇴직금이라고 하는 건데 이 퇴직급여 보장이 최근에 이제 비정규직 계약직들이 늘어나면서 쪼개기 계약이 될 경우에는 뭐 1년이 합산해서 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피해를 저희가 좀 막기 위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갑과 을 관계인데 을의 문제로만 치부하기 너무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법안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쪼개기 계약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뭔가 다른 방법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머리를 쓸 줄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쪼개기 계약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어떤 일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예와 함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나라가 이제 IMF 때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해고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근로시장의 뭐 탄력성, 유연성이라는 이름 아래 그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법안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법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악용하는 사례들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개월 하면 한 달씩 퇴직급여를 주게 돼 있는데 네. 그걸 알고 11개월만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고 해고를 했다가 다시 또 계약을 하지 않았다 다시 또 11개월을 해도 또 12개월 만에 다시 또 계약을 해지해버리면은 11개월 두 번 했으면 22개월을 한다 하더라도 1년치에 상당한 한 달에 퇴직급여 받지 못하는 그래서 쪼개기 계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대법원에서도 2009년 판례를 통해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넘거나 네. 또는 그 합산할 경우 쪼개서 합산할 경우에도 1년이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네네. 이렇게 이제 이미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쪼개기 계약은 좀 앞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좀 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대법원 판시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 현장의 행정관청이라든지 네. 노동청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퇴직급여 보장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대법원의 판시가 있었다고는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겠군요. 예, 현장에서 많이 지금 만연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현장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 예, 대법원 판시지만 이 법 자체에 명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했을 때 분쟁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을이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발의하셨는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넘으면 한 달치의 퇴직급여를 보장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쪼개기 같이 해서 11개월하고 1년 앞두고 한 달 모자라게 이제 근로한 걸 가지고 합산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11개월 하더라도 또 11개월 하더라도 그 보장받지 못하는 점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 계속 근로의 경우 계약이 쪼개져 있다 해서 1년을 채우지 못해도 합산해서 이 계속 근로 기간이 그 일정 기간을 넘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 퇴직급여를 주도록 해서 이 쪼개기 계약에 의한 피해를 막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합산 형태의 계속 근로. 합산이 된다. 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 계약 연장하지 못해서 이제 얼마간의 이제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합산하는 것이 허용이 되니까 그것조차도 좀 혼선을 주기 위해서 공백을 좀 늘리는 거죠. 네. 만약에 그렇게 해도 나중에 총 합산을 해줍니까? 예, 2009년 대법원 판시는 그것도 공백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네네. 계속 근로를 합산했을 때 1년이 넘으면 1년에 맞는 건 퇴직급여를 주고 이렇게 네. 하도록 판시를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의 합산 그 개월 수가 1년 또는 2년을 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퇴직급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 법에는 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듣자 하니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예. 그
그렇게 해서라도 내 퇴직금 안 받아도 좋다. 난 일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의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만약에 사측에서 우리 이런 부담을 안고 싶지 않아서 안 되겠다. 이제 11개월만 하고 당신은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면은 일할 기회를 그마저도 예. 잃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작은 걱정이 드는데요. 예, 이제 이게 입법됐을 때 말씀하신 대로 11개월 일을 하게 하고 이제 한 달은 또 계약을 안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해서 이제 만 쪼개 계약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뢰들에게 네. 이제 아예 그 쪼개 계약이 아니라 그냥 1년 미만으로 해버려 갖고 예.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 이런 극단적인 경우들은 뭐 현장에서 지도 감독을 통해서 막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현행에 대한 네. 이제 쪼개 계약 자체를 막게 된다면은 법으로 네. 뭐 이런 관행도 많이 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또는 입법 효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혹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 환경노동위원회 이 현장 노사관계나 근로관계를 잘 아시는 분들은 내용적으로 적극 동의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뭐 그분들하고 더 네. 대화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법안할 때 이제 입법할 때 또 정부 측의 입장을 듣게 되거든요. 네. 또 정부는 또 기업의 입장을 아마 들을 거고 거기에 소요된 여러 가지 재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좀 그 입법 과정에서의 토론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뭐 힘이 어느 정도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보장들이 충분한데 좀 더 권익을 위해서 나가는 그런 법 개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계약 형태를 정상화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소 논란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19대 국회 내에 네. 좀 입법이 완료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렇게 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나눌 이야기.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4월 30일에 네. 가결이 됐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예, 바로 공예문화산업진흥법입니다. 제정법이고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이 당시 제정안을 마련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 이름이 특별합니다. 예. 공예문화산업진흥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기는 이제 하나는 네. 2012년 국정감사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살피다가 공예문화 산업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손재주도 좋고 또 창의성이 높아서 네. 이 공예문화의 우수성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상 지능 정책이 전무한 상태로 관련한 기본 입법도 없고 또 여러 이제 그 광의적인 포괄적인 그냥 그 기본법의 한 항목으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능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외국에 나가 보면은 외국에서는 이제 공예 산업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유럽의 유리공예 같은 거라든가 뭐 금속공예라든가 여러 가지 공예 산업들을 자기들의 어떤 전통적인 산업의 경쟁력으로 많이 키워서 우리가 그런 기념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감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훨씬 우수한 그런 역사와 또 전통과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네. 네. 불구하고 잘 안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 발전과 지능 정책들이 결합이 되고 인재를 키운다면은 새로운 한류로서 네.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 법을 제정법을 사실 쉽지 않은데 네네. 준비를 했는데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별한 손재주가 있는데 관련한 법이 없었다는데 일단 조금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공예문화산업진흥법 핵심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전부를 알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핵심 내용을 좀 소상히 알려주십시오. 예,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네. 5년 단위로 그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죠. 문체부의 장관이 이제 이 공예산업진흥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 수립이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현장 실태 조사라든가 네. 또 지원 정책이라든가 또 거기에서 양성해야 될 인력과 기술 문제 이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기본 계획서 작성을 그 주기 단위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을 할 수 있게 이 법에 담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실태 조사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이 공예문화 산업 진흥을 네네. 위한. 그래서 현실은 어떻고 또 어떤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어떠한 또 산업적인 그 경쟁력과 기반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실태 조사. 그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 진흥을 위한 사업 지원. 그리고 이걸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 현재 디자인
그 연구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정 이런 네네.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공예 문화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지 좀 파악을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예, 산업화하시는 대략, 분들은 좀 네. 뭐 이게 지금 숫자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분들이 꽤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분들이 네. 뭐 양쪽으로 많은 것은 아닌데 네. 계속 그 분야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나름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네네. 세대의 전문 인력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예문화산업진흥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뭐 아무래도 재원 마련이 필요하겠지요. 예. 이 전문 인력 양성도 그렇고 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 기반 시설을 마련한다든가 판로 개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볼 부분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 좀 청사진을 그려 보셨습니까? 예, 이제 어차피 정확한 그 계획들은 정부 측에서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된 거에 맞게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규정들이 이제 시행령이 이제 올 가을 10월쯤에 네. 이제 나오게 되는데 네. 거기를 보고 좀 더 담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보완 사항들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무엇보다도 이제 공예문화 산업의 독특한 그런 내용과 경쟁력을 담을 수 있는 진흥 정책 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기술 향상, 기술 개발 품질 향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진 기관이 한국공예문화디자인진흥원이라는 그런 것이 있을 텐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전문 인력 양성과 이런 이후의 프로그램들 가져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 의견을 좀 내고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재원 문제 하나만 재원 추가해드리면 문제. 이제 네. 만들어진 것들이 또 잘 판매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 아무래도 육성 진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공동구매 협동조합 뭐 구성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에 가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거라든가 요즘도 면세점 보면 거의 다 외국 상품들로 많이 돼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상품들도 우수한 것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판로 개척이라든가 우대 정책 이런 네. 것들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지 저희가 잘 검토를 해봐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좀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애써서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만든 것이 금세 또 복제가 되지 않습니까? 노력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 또 이익을 네. 취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정말 장인 정신으로 만든 분들의 어떤 특별한 권한도 보호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네요. 예. 네, 이 재정법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제 정착이 되면 처음에 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예, 예. 있겠지만 정착이 됐을 때, 일단 공예문화 산업의 이제 다양한 종류와 그 영역에서 기술 영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영세한 상태입니다. 사실상에서 거의 혼자 하거나 막 두세 명 정도 하거나 이랬는데 이게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은 좀 되겠다 해서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먼저 좀 돼야 되고 네. 이분들이 모아서 함께 이런 법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 작업했을 때 지원 방식들이 되면은 네. 기본 인력에 대한 전문성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판로 개척도 되고 그 협동조합도 만들어지고 해서 상품의 우수성이 알려지게 된다면은 아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공예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는 또 다른 어떤 그 공예문화의 한류로서의 역할들을 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네. 혹시 이제 시행한 이후에 예상되는 뭐 보완점이랄까 아마 이러이러한 것들이 추가로 생겨나기 때문에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사업하려면 이제 재정 문제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정부가 요즘 워낙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처음 출발하는 산업인 만큼 거기에 맞게 초기에 약간의 집중 지원이 좀 필요할 텐데 이런 간극을 어떻게 좀 메꿀 수가 있을까? 그래서 자체적인 자구 노력도 중요할 거고 네. 이 재정법인 만큼 정부 측에서도 이 관련 부처가 막 흩어져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좀 모아서 집중적인 행정 지원을 해서 초기에 좀 정리가 된다면은 앞으로 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진흥하는 데 있어서는 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이제 뿌리 내려서 관련 종사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더불어 면세점에서 우리 상품이 많아졌으면 싶고요. 전통 공예품. 예, 예. 네.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의원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이제 직접 근로 현장에서 일한 경험도 있으시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의 애환을 잘 알고 계시는데 노동계 현안이 뭐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서도 좀 더 시급한 현안을 꼽는다면 무엇을 꼽으실런지요? 예. 저는 뭐 이제 80년대 민주화운동을 거쳐서 현장에서 노동운동도 적지 않은 기간 직접 노동자로서 네. 기술도 배우고 일해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단결권이라든지 이런 노조 만드는 것도 중요했는데 네. 그 위에 잠깐 그 노동에 대한 인권이나 또 권익들이 많이 향상됐다가 다시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급속하게 발생을 하면서 네. 그 노동시장 내에서도 이제 좀 분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그 우리나라가 지금 비정규직의 규모가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공식 통계가 6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정규직과의 엄청난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첫째는 이제 노동시장에서 이제 분배 구조, 그 소득에 대한 분배 구조의 심각한 그 양극화 격차에 대해서 이것을 좀 줄이거나 완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정규직 양상에 따른 이제 비정규직 보호법, 일명 뭐 장그래법이라고도 얘기를 네네. 하고 아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 제 상임위가 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니까 학교 비정규직도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함을 알면서도 정부도 워낙 많은 이제 그 비정규직 문제가 있어서 선례가 될까봐 또는 또 재원의 부담 때문에 필요성을 상당히 인정하면서도 지금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런 그 학교 비정규직을 포함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내지는 정규직 전환에 관한 법안들 또 요새 미국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되고 해서 미국은 이미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네네. 그 상향. 그래서 그 우리 생활임금의 50% 정도는 돼야 된다. 최저임금이. 그래서 최저임금 그 인상에 대한 그 법 개정들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건 아마 환노에서는 최근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최저임금 그야말로 최저로 보장한 거기 때문에 이 생활임금 형태로 해서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조례들 해갖고 전국의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천시를 비롯해서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법안화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고되거나 또는 네. 해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노사 문제로 해고될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이 불안정해지거나 이러면서 해고될 수도 네.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그 복지 제도가 아직도 좀 부족한 상태라 네. 굉장히 나락에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고용 보장에 대한 네. 고용 보험에 대한 이런 법들을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법에 대한 그 관심과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출산이 얼마나 커다란 파도인지 심각한 파도인지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학교 같은데 지금 취학 연령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산 장려를 위한 그 모자 보건법, 난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는 부분적으로 지금 저 양방 한방 협진으로도 하고 있기도 하고 부분적인 그 지원책을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더 국가 차원에서 네. 법을 기초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새로운 미래 사회로 가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바쁘십니다. 이렇게 또 국가 전체를 위한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지역 현안 때문에 또 고민이 많으시죠. 지역 현안 하나만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예, 저희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과 이제 교통 이런 네. 것들이 중요한 일자리 뭐도 다 공통이고 했는데 예.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돼 나가는 것도 꽤 많이 있고요. 네. 근데 교통 문제가 이제 저희 지역에 서창 기지구라고 신규 그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예, 도시철도 2호선이 놓이는데 예.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지 신설 단지에 꽤 많은 숫자의 네. 입주자들이 오는데 역 하나 정도만 뭐 1점 몇 킬로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현재 연장하는 것들이 대중교통 난해 해소를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을 연장시키고 따라서 거기서 이제 시흥 광명이 저희 인접 지역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광명 쪽에 KTX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저희 인천시와 또 시흥시, 경기도 광명시 이렇게 같이 네네. 협력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교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